시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 여의도 인싸 하태경의 정치 인사이드. 네, 여의도의 정치인싸 하태경의 정치인사이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매달 월간으로 모셔서 여의도 정치의 뜨거운 현안들 매서운 야당의 눈으로 예리한 하태경 의원의 시각과 말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대권 주자가 되셔서 고정은 오늘까지만 하는 걸로, 왜냐하면 다른 대선 예비 후보들한테 약간 좀 불리해서 준고정으로 자주 나와주십시오. 현안이 있을 때 자주 나와주시고요. 하태경의 정치인사이드, 국회에서 가까워서 제일 부담 없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KBS가 여의도에 아직도 있는 게 다행이네요. 지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하태경 의원님은 대선 예비 후보로서 어떤 활동을 지금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공약 준비해서 발표하고, 그리고 또 뭐 논쟁이 벌어지면 대응을 하고, 뭐 최근에 주로 공약은 뭐 경제 쪽 많이 생각을 하시겠죠? 그게 한 4대 공약 정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폐지가 2개, 법무부 여가부 폐지. 법무부도? 법무부는 그때 말씀하셨지 참. 이게 1호 공약인데.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때 논쟁이 별로 안 됐어요. 여가부는 논쟁이 엄청 됐는데. 이제 법무부 폐지는 법무부 업무의 한 90%가 검찰 감독인데. 그게 모순이 돼요. 근데 검찰은 또 독립해야 된다고 하면서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행정기구가 너무 비대하다. 검찰이 뭐 완전히 독립이 되면. 법무부의 감독 기능이 사실 필요 없기 때문에 법무부를 축소해도 된다. 한 뭐 법무 행정처 정도로 법제처랑 합쳐서 그게 뭐 공약이었고요. 그다음에 수도 이전 국민투표. 수도 이전 국민투표? 이번 대선 때 세종시로 수도 이전하는 국민투표를 하자. 하 의원님은 그러면 수도 이전에 청와대 국회까지 세종으로 옮기자는 거죠. 그게 찬성하시는? 제가 대통령 되면 세종시에서 자겠다. 그거는 약간 좀 민주당 여권이랑 좀 비슷한 느낌 아닙니까? 그렇게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당론은 아니고 과거 김태년 원내대표 시절에 김태년 원내대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우리도 미국처럼 워싱턴, 뉴욕 그렇죠. 쌍끌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수도권도 사실은 그 수도기 때문에 그 고도 제한이 많아요. 안보상 이유 때문에. 여기 여의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더러운 시대로 가는데 수도권이 불리해지거든요. 그래서 미래 경제로 가는데 지금 서울이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상부상조하는 거, 상생하는 거죠. 세종시는 청와대 국회 내려가면 새로운 정치행정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워싱턴 DC처럼 서울은 뉴욕처럼 경제 문화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취지였죠. 그렇습니다. 당내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좀 말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법무부 여가부 폐지뿐만이 아니고 수도 이전 같은 경우는 하 의원님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당의 의견만. 그런데 이게 무풀 공약이에요. 뭐 반응이 없어요. 살짝 다른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슬쩍이 아니고. 그리고 네 번째 공약이 이제 국가 사이버 보안청, 사이버 안보청 설치. 이건 뭐냐면 제가 계속 최근에 북한 해킹 사례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비중이 사실 오프라인 비중보다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안보 우리가 굉장히 취약해요. 북한 해커들의 놀이터예요. 대한민국 인터넷이.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다 분산돼 있어요.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맞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KBS도 과거에 안보. 털린 적이 있을 텐데. 디지털 안보 같은 경우는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5차 공약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요? 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하 의원님 포함해서 지금 한 14분이 지금 대선 주자란 말이죠. 그러면 컷오프를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나오는 이야기 보니까 1차 컷오프에서 8명 줄이고 뭐 2차 컷오프는 뭐 또 한 반으로 줄이겠죠. 4명으로 줄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8명, 4명. 그러면 방식은 뭐 토론 배틀 이야기 당 대변인 뽑을 때처럼 8명으로 줄이고 나면 8명이 4명 되는 데는 뭐 1대1 토론 배틀해서 승자가 올라가는 토너먼트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상황이 윤석열 전 총장을 포함하는 상황입니까? 당 밖의 인사들을? 윤 총장이 이제 이 8월 컷오프 버스에 전에 들어오면 예.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윤 총장 결단이죠. 근데 지금 당 밖의 상황이 윤석열 전 총장의 상황은 생각보다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은 최근에 그런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예. 이제 뭐 진중권 씨가 만났는데 좀 부정적이고 막판 단일화 생각하더라 이런 보도가 나왔고 예. 이준석 대표는 뭐 잘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 뭐 들어올 거다. 예. 이런데 어쨌든 제 입장은 뭐 안 들어오더라도 예. 그 최종 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 당에서 예. 좀 남으로 취급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남으로 지금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약간 좀 그런 기류도 좀 있죠. 우리 당 사람 아닌데 예. 뭐 윤 총장 공격 받을 때 예. 뭐 하려고 도와주는 이야기를 하냐.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범야권이 하나다. 이런 좀 인식을 가지고 누가 공격을 받더라도 예. 범야권에 있는 사람이면 예. 좀 지원 사격도 좀 해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맞는데 부당한 공격이면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진짜 뭐가 잘못이 있어요. 예? 법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김건희 논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 그런 예를 것들. 들어 좀 야비한 게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지난번 부산시장 선거 때도 이제 가족 문제인데 결혼하기 전에 처갓집 이야기를 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는 페어 플레이는 아니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 문제다. 네, 그러니까 가족을 이루고 나서 발생한 문제는 예. 후보 본인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예. 전혀 개입할 수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남이었던 상황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을 이제 선택을 한 거니까 배우자로. 그 선고안에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딱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 그러니까 그래서 적어도 좀 레드라인 정도는 필요하다. 자기랑 직접 관련 없는 혼전 이야기까지 다 본인한테 책임을 져라. 그럼 앞으로 결혼할 때 모든 국민들이 청문회 하듯이 배우자의 모든 하나 다 살펴보고 할지 말지 이런 식의 세태는 너무 삭막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여쭤본 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남 이야기 하듯이 하는 당내 기류가 약간 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당내에서 플랜 B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의도 정가에서는. 그래서 어떤 윤석열 리스크에 관해서 점차적으로 인지하고 뭔가 다른 대안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류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걸 여쭤본 거예요. 우리 당은 이제 플랜 A, 플랜 B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오세훈 효과가 있잖아요. 이제 최종 단일화라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당 경선 통해서 사실 오세훈 후보가 될지 그 서울시장 선거 한 3-4달 전까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안철수 대세론 형성돼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막판 단일화로 가니까 뒤집은 거 아니에요. 완전히 뒤집혔죠. 컨벤션 효과가 생겼고 우리 당에. 그래서 그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당 안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안 들어오면 본인이 손해일 텐데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윤 총장께도 저도 이제 방송에서도 들어오는 게 좋을 거다. 물론 이제 들어와서 공격받고 하는 게 우려가 있겠지만 그거야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지금 대선 주자 1위이기 때문에 검증 과정을 계속 거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어차피 거쳐야 될 과정이다. 어쩔 수가 없다. 그 최장집 교수 최근에 만났었고 또 오늘 뭐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중도 외연 확장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 이제 정치의 본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랑 같이 하느냐거든요. 그런 면에서 윤 총장이
뭐 이런저런 분들 만나고 다니는 거는 내가 저런 분들하고 같이 정치를 할 거다. 저런 분들과 국가 비전을 같이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본인의 비전을 좀 더 소신을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뭐 요즘 또 하고 있더라고요. 방송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언론 네. 인터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 총장이 지금까지 보면은 좀 컨텐츠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완전 허당 아니냐 했는데 완전 허당은 아니다. 어느 정도 완전 허당은 아니면 조금 허당이다. 내용은 어느 정도 내용은 뭐 예. 기본은 돼 있는 내용은 돼 있다. 펀더멘트는 좀 있고 예. 빠른 속도로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나오는 메시지들이 대부분 지금 그 국민의힘에 지금 변모한 국민의힘에서도 좀 오른쪽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중도 진보 탈진보의 외연 확장이 지금 나온 메시지로는 될까 싶어요. 그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안보 문제를 이야기하면 예. 그거는 기존 정통 보수의 입장과 중도 입장이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그거는 그렇겠죠. 그렇죠. 예. 다르지 않고 특히 최근의 메시지 중에 이제 원전. 예. 그 뭐 탈원전 찬반 말고 또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예. 이제 이슈들 자체가 아니 근데 원전도 지금 이제 경제성과 관련해서 그린 에너지 쪽으로 가는데 중간에 원전을 어느 정도 활용해야 된다는 합리적인 측과 완전 그 계속 원전을 우리가 그 개발을 해야 된다는 개발론자들 측과 이게 좀 나뉘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원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환경론자들의 측과 이렇게 그러니까 나뉘기 때문에 탈원전은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당은. 그리고 아마 이번 여름 지나면서요. 탈원전론자들 박살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전력이 부족해서. 네, 그리고 그 현상이 막상 다가오고 예. 전기값 막 오르기 시작하면 예비 전력 부족하고 아무래도 그 그린 에너지 쪽으로 가는데 경비가 많이 드는 거는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예. 전기요금 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현실을 겪고 나면 이게 중도층 입장도 탈원전은 저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섬이기 때문에 예. 유럽처럼 외부에서 전기를 수입할 수가 없어요. 외부는 전기를 바로 수입을 하잖아요. 가스도 들여오고. 아니 가스 말고 전기 자체를 송전선 통해서 수입을 하거든요. 우리는 북한이 중간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서 에너지 자립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원전은 굉장히 안정적인 그 전기 공급원이잖아요. 이걸 자꾸 없애겠다, 줄이겠다라고 했을 때 아마 이번 정권에서도 이번에 아무튼 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계속 이런 추세로 나가면 대한민국 경제가 비천거리게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최재형 원장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최재형 원장이 전 감사원장이 조기 입당을 지금 한 쪽으로 지금 분위기로는 뭐 저희들은 환영하고요. 예.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예. 우리 당에 이제 뭐 자산 소중한 자산이시고 뭐 대한민국의 자산이시죠. 그분 공직한 걸 보면 아주 강직하고 국가관이 명확하고 이런 부분은 명확한 장점이신 것 같고, 근데 어떤 이제 비전을 가지고 정치를 하실 건지 이건 한번 이제 지켜봐야죠. 아직 뭐 보여준 게 없잖아요. 과거에 비슷한 경력의 이회찬 전 총리처럼 어떤 당에 들어가서 조기의 어떤 세력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재형 감사원장 좋아하는 분들도 좀 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시 못할 세력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 내에서. 예, 당 내에서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지금 다 물음표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게 좀 확인이 돼야 그게 뭐 먼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가서 세력화가 좀 되고 지지율이 뭐 한 10%대로 오른다고 하면 오히려 조급해지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좋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제 입장에서도 뭐 제 경쟁자긴 하지만 우리 당 내부의 주자들이 좀 더 관심을 받는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모로 하여간 경쟁이 돼서 서로 간에 그 지지율이 좀 비슷해야 사람들이 더 경쟁을. 그래서 저도 뭐 최재형 감사원장 지난번 그 상 때 그 부친 상 때 뵀는데 저도 뭐 정치 경쟁은 좀 더 있기 때문에 코치도 좀 해드리고 선의의 경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뭐 법무부 여가부 폐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거의 비슷한 이제 정책을 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그 조항들을 보면 1항은 그렇고 2항에서는 남은 돈이 있으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 형식에 관해서는 합의를 한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그것에 관해서 당내 반발이 셉니까? 셌다가 지금 뭐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메인은 주된 부분은 그 자영업자에 더 많은 지원을 하자. 그 더 많은 지원을 하면 100% 국민 재난지원금 불가능해요. 그래서 뒤에 거는 사족이고 그냥 정무적인 의미밖에 없고. 그리고 또 당 내에서도 이제 원내 지도부가 100% 지원금 합의한 건 아니다 하는 거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냥 뭐 한바탕 소란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당 내에서는 우리는 계속 당론은 뭡니까? 국민의힘의 당론은 필요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자 이거죠. 특히 여전히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아니다. 반대죠. 예를 들어 공무원들한테 왜 줘요? 그분들은 또박또박 월급 받고 그리고 그건 실제로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받을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간절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게 낫지. 지금 생사가 오가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명확하게 뭐 공무원이랄지 공기업이랄지 이런 거는 그 인원이 파악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20% 그것보다도 그 사람들한테만 안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주는 20%라는 게 숫자로 딱 자르자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그룹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지금 축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이게 그러면 여당은 전국민 지원금을 계속 추구할 것 같은데 당정 협의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거의 뭐라 그러나 너무 그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도구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정부한테 안을 받아서 어딘가 기준으로 자를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면 되지. 무조건 100% 다 주자. 아니 그러면 줄 수 있는 파이는 한정이 돼 있는데 얇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선택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사람한테 더 줄 수 있는 지금 막 부도 나고 사업 망하고 이렇게 막 속출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하는 게 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여당은 더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소비 진작을 위해서 나중에 뭐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전 국민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좀 더 살려보자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당은 예산을 무한정으로 쓸 수 있다는 이런 그게 다 우리 미래세대 빚이잖아요. 지금 이제 국가 부채가 문정부 들어가 지금 1,000조 육박하거든요. 매년 지금 한 75% 뭐 이런 식으로 막 뛰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난 너무 적다. 그러니까 2030이 이 정부한테 돌아선 게 다 자기들 빚으로 남기는 걸 너무 그냥 막 하는 거죠. 그게 다 미래 세대에 대한 빚이다. 그렇죠. 요즘 그 청년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거죠. 지금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 윤석열 대변인이 이 모든 게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권 인사는 밝히지는 않았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양심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양심 선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 뭐 그분이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국가에서 보는 제도적은 어렵지만 우리 당에서 그분하고 연락은 하고 그분이 보호를 요청하면 필요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보호 조치 같은 걸 해주고 그런 최소한의 그 정도는 저는 챙겨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구체적으로 정보를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이준석 대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연락을 취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좀 당에서 좀 연락을 취해서 좀 창구를 만들고 그분이 또 뭐 아무한테나 다 이야기를 해주기 어렵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창구를 만들고 좀 보호 조치를 취하는 이 정도는 좀 당장 시행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일 이후에 하루 정도가 지났는데 어떤 당으로 혹시 연락이 왔습니까? 이동훈 전. 저한테 오겠습니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연락하면 친분이 없지 않아서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 좀 결례겠다. 여러 군데서 연락을 많이 받는데. 그렇겠죠. 또 뭐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욕심에 연락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당의 공식 창구, 당에 이제 공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참고로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봐야겠네요. 이 문제는. 실체에 관해서는. 말씀 감사하고요. 하태경의 정치인사이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 발짝 더 들어간다. 세상에